화물운전 종사 자격시험 제1과목입니다.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입니다. 자, 문제와 해설을 함께 할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풀이를 하고 싶으면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클릭을 눌러주시면 문제만 풀 수 있도록 별도로 강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세요. 1번 도로교통법상 도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요, 일단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도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도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그리고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입니다. 군부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번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만 몰 수 있는 자동차는 4번입니다.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덤프트럭은 제1종 대형 면허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잘 보세요.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승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 자동차, 그리고 총 중량 10톤 미만 특수 자동차인데 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입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은 자, 이것은 제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물론 제1종 대형 면허를 가지고도 1번, 2번, 3번은 운전할 수 있죠.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종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는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겠죠.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은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3번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을 산정할 시 중상사고의 기준입니다. 중상사고는 3주 이상 부상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상 항명마다 자, 벌점은요, 벌점은 15점입니다. 중상사고의 기준은 3주 이상의 부상사고. 4번 운전 적성 정밀검사 중 특별검사는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누산이란 말은 누적된 점수를 말해요. 누산점수가 몇 점 이상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검사죠. 81점이죠. 81점. 답은 4번입니다. 5번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법으로 정한 교육시간, 법정 교육시간은 8시간이죠. 답은 2번입니다. 6번 무면허 상태, 면허 없는 상태죠.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아닌 겁니다. 1번 유효기간이 지났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건 무면허입니다. 그리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것도 무면허죠. 그런데 3번 보세요. 취소 사유 상태이지만 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않아. 통지 전에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효력 발생 안 한다는 말은 면허 취소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직 면허가 있는 거예요. 유면허입니다. 면허가 있다. 유면허.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면허 정지. 자, 이 면허 정지란 말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단 말이거든. 그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 맞아요. 무면허 운전입니다. 그렇다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3번이에요. 7번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의 검사, 안전기준, 등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자동차 통행 방법은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답은 4번. 자, 그럼 8번 볼까요? 제작 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촬영 기산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요. 자,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제작 연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촬영 기산일. 자, 이건 뭐겠습니까? 이것은 최초 신규 등록일입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가 제작년도에 등록된 이렇게 말하면 이건 최초 신규 등록일 1번이 되겠죠. 근데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자 이것은요 제작연도의 말일입니다. 제작연도의 말일. 8번의 답 3번이에요. 9번 A는 자동차를 등록 소유하다가 B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어떤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자신의 등록을 넘겨줘야 되죠. 이전 등록입니다. 답은 4번. 10번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보통 법의 목적은 법 제1조에 나와 있어요.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은 대기환경보전법 1조의 내용입니다. 1번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번 대기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함이고요. 3번 대기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4번에 차량 소음 발생 방지 장치 장착을 유도한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존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1조를 다 한번 읽어보세요. 대기환경보존법의 목적은 1번,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이걸 뭐라 그러죠? 먼지입니다. 먼지. 11번의 답은 2번. 12번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 도로에서 제한속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고 속도입니다. 자, 답은요 80km/h. 답 3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감경 사유. 자, 우리 감경이란 말은 깎아준다 이 말이죠. 깎아주는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경을 하려면 뭔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작할 만한 사유.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혈중 알코올 농도, 그리고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3번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자, 1번, 2번, 3번은 뭔가 참작할 사유가 아니에요. 근데 4번 뭡니다. 모범 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이것은 감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14번 다음 중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 중대과실이 원인인 교통사고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가장 높은 것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신호위반입니다. 신호위반. 자, 신호위반인데 여기 내용이 없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중앙선 침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 중대과실이 원인인 교통사고에서 1위가요 신호위반, 1위가 신호위반, 2위가 중앙선 침범. 자, 그럼 답은요 여기서는 보기가 2번이 되겠죠. 중앙선 침범입니다. 15번 화물 운송사업 종사자 준수사항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행 전 반드시 분해 정비를 한다? 분해 정비요? 아닙니다. 반드시 분해 정비를 하는 건 아니겠죠. 3번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됩니다. 4번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요거 다 화물 운송사업 종사자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 되겠고요. 16번 다음 중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 100m 이내일 때 감속 기준은 이때는요 100분의 50으로 감속 운행합니다. 100분의 50. 답은 4번입니다. 17번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개시 방법이에요. 자, 이 자격증을 어떻게 걸어둘까요? 이것은 화물 자동차 실내 앞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실내 앞면 우측 상단 오른쪽 위겠죠. 답은 3번. 18번 다음 중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 자, 목적은 법 1조에 나와 있다 그랬죠.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이 아닌 것. 자, 1번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그렇습니다. 2번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그게 이제 자동차 관리법이겠죠. 그리고 이 자동차 관리법은 이건요 공법입니다. 공법. 공법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추구한다 이 말이거든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법인데, 근데 3번 보세요. 공공의 복리. 공공의 복리가 바로 공익이에요. 공익을 증진한다. 3번도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4번에 자동차 운수 사업의 활성화는 자동차 관리법의 목적은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은
감속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자, 요 문제 아까 풀어봤죠. 폭우나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때, 이때는 100분의 50이었어요. 1번 틀렸고, 2번.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 이거 100분의 20. 자, 2번이 답입니다. 3번. 눈이 20mm 미만 쌓였을 때, 요때도 100분의 20이에요. 4번. 노면이 결빙되었을 때, 자, 도로면이 얼음이 얼어 있어요. 이때는요 100분의 50입니다. 답은 2번. 20번.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입니다. 이 벌칙이에요. 자, 이때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했다. 자,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했다. 이게 뭐죠? 이게 업무상 과실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과실, 그리고 중과실, 중대한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자, 이 차의 운전자는 아무런 고의가 없죠. 고의가 없기 때문에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금고에 처합니다. 금고에 처하는데 2년 이하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러면 징역과 금고는요, 징역이든 금고든 모두 자유형이라 그래요. 교도소에 감금하는 겁니다. 다만 징역은 일을 시키고 금고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금고자도 신청에 의해서 정력에 복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고는 원칙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는다. 2년 이하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답은 3번입니다. 21번. 다음 중 횡단보도 횡단 시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1번. 자전거 타니까 이건 보행자 아니죠. 오토바이 타고는 보행자가 아니에요. 자, 타고 횡단한다. 자, 타는 자는 보행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오토바이를 끌고는요 보행자예요. 그리고 4번.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 이게 뭐죠? 이건 무단횡단이죠. 무단횡단.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 답은 3번입니다. 22번. 도로관리청이 운행 제한 차량의 운행을 허가할 때 붙이는 조건입니다. 1번 운행 방법, 2번 운행 시간, 3번 운행 노선, 4번 운행 차량은 아니죠. 답은 4번이에요. 25번. 다음 중 황색 등화에 대한 설명 바른 것입니다. 황색 등화는, 자, 3번 보겠습니다. 차만은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황색 등화일 때 정지선에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떡하죠? 그 직전에 정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라도 진입하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되겠죠. 자, 일단 23번의 답은 3번이네요. 차만은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24번.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해요. 2번. 등록번호판의 부착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이를 운행하지 못합니다. 3번.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을 붙인 때 이런 봉인을 할 필요가 없죠. 봉인을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답 3번. 4번.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답은 3번. 25번. 도로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아닌 것이에요. 일단 고속국도 맞고요. 지방도 맞습니다. 시도 맞습니다. 그러면 고속국도 되고, 그리고 일반 국도도 됩니다. 고속국도, 일반 국도, 그 다음에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되고 시도 되고 그 다음에 군도도 됩니다. 하지만 면도는 아니에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이 과목 화물 지급 요령 총 15문항입니다. 1번 운송장 기록에 대한 사항 중 맞지 않은 겁니다.
1번 배송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송화인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2번 화물을 인수할 사람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록해야 되고요. 3번 운송장 번호와 그 번호를 나타내는 바코드는 운송장을 인쇄할 때 기록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별도로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운송장 번호입니다. 운송장 번호는 중복되면 안 되죠. 중복되어도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운송장 번호는 중복되면 안 된다. 답은 4번. 2번 발판을 활용한 화물 이동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발판을 동행할 때에는 반드시 한 명만이 동행토록 한다. 1번 맞고, 2번 발판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마 위에 설치합니다. 설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목마 위에 설치합니다. 이 나무토막 있죠? 이 나무토막 위에 올려놓고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발판 자체에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고요. 4번 발판 상하 부위에 고정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 답은 2번. 3번 화물을 인수하는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도서지역에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대 비용의 징수 가능성, 자, 예를 들자면 선박비나 도선료 이런 거 있겠죠. 부대 비용의 징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고 물품을 인수합니다. 2번 포장 및 운송장 기재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인수에 임합니다. 3번 집하 자재 품목 및 집하 금지 품목의 경우는 그 취지를 알리고 양해를 구한 후 정중히 거절합니다. 4번 전화로 예약 접수 시 고객의 배송 요구 일자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고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4번 세미 트레일러의 특징 잘못 설명된 것입니다. 1번 발착지에서의 트레일러 탈착이 용이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해서 후진하는 운전을 하기가 쉽죠. 자, 여러분 이 세미 트레일러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세미 트레일러입니다. 자, 옆면, 윗면, 자, 이렇게 저 조감도가 있죠? 한번 보십시오. 자, 세미 트레일러 발착지에서의 트레일러 탈착이 용이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해서 후진하는 운전을 하기가 쉽다. 맞고요. 2번 가동 중인 트레일러 중에서는 가장 많고 일반적인 트레일러가 세미 트레일러입니다. 자, 3번 기둥, 통나무 등 장착, 긴 적화물, 장착의 적화물 자체가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연결 부분을 구성하는 구조의 트레일러. 자, 이것을 뭐라 그러죠? 자, 이것을 풀 트레일러 그래요. 풀 트레일러. 4번 세미 트레일러용 트랙터에 연결하여 총 하중의 일부분이 견인하는 자동차에 의해서 지탱되도록 설계된 트레일러입니다. 자, 잘못 설명한 것은 3번입니다. 5번 화물 자동차 적재량 구조에 따른 합리화 특장차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실내 하역기기 장비차 합리화 특장차입니다. 2번 측방 개폐차 합리화 특장차죠. 시스템 차량 합리화 특장차입니다. 그런데 분입체 수송차는 자, 이것은 전용 특장차라고 불러요. 그럼 분입체가 뭡니까? 분입체? 자, 분입체 예를 들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분입이란 말은 이거는요, 시멘트, 기타 등등 이런 가루를 우리가 수송하는 차 있죠? 이걸 분입체라 그래요. 이 분입체 수송차는 전용 특장차라고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곡물도 되겠죠. 분입체는 시멘트도 되고 곡물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택배 표준 약관상 운송물의 인도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 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2번 일반 지역은 2일이죠. 그리고 도서 상간벽지는 5일이 아니고 3일입니다. 3일. 답 3번. 4번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입니다. 7번 송화인이 운송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이손품. 자, 이라는 말은 쉬울 이자입니다. 쉽다. 손은 손상. 이손품이란 말은 손상되기 쉬운 화물 이 말이에요. 이손품. 손상되기 쉬운 물품 화물입니다. 이손품 및 냉동 부패성 물품의 경우 면책 확인서
자필 서명. 1번 맞죠? 2번 특약사항 약관 설명 확인필 자필 서명 맞습니다. 3번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근데 4번에 배송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는 기재할 사항이 아니죠. 답 4번. 8번 성인 남자 단독으로 계속 작업할 때 1인당, 자, 성인 남자 단독이고요. 1인당 화물의 무게 한도입니다. 답은 2번이죠. 10에서 15kg. 10에서 15kg이 되겠습니다. 자, 성인 남자 단독이 계속 작업할 때 1인당 화물의 무게 한도는 10에서 15kg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 작업이라고 안 돼 있고 만약에 일시적인 작업이라면 이때는 25에서 30kg이에요. 자, 이거 구별해 봅니다. 자, 지금 여기서 계속 작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10에서 15kg. 근데 만약에 성인 남자 단독으로 일시작업일 때는 25에서 30kg입니다. 9번 다음 중 화물을 인수하는 요령 옳은 것입니다. 1번 포장 및 운송장 기재 요령을 숙지해야 됩니다. 2번 집화 물품의 도착지와 고객의 배달 요청이 당사의 배당 소요 일수 내에 가능한지 필히 확인하고, 자,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맞는데 배송이 불가능한 물품도 인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인수하면 안 되죠. 3번 집화 자재 품목 및 집화 금지 품목의 경우는 그 지지를 알릴 필요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죠. 필요 없이 틀렸죠? 필요 없이 틀렸습니다. 필요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거절합니다. 4번 도서지역인 경우, 자, 섬마을이에요. 섬마을 지역은요, 그 지역에 적용되는 여러가지 부대 비용이 있겠죠. 항공료, 도선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수화인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고 인수합니다. 답은 4번. 10번 다음 중 화물 인계 요령으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고객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요. 2번 부패성 물품이나 긴급을 요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송하여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3번 상간오지 등 당일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비자 양해 없이, 틀렸죠? 양해를 합니다. 양해. 소비자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를 구한 후에 조치하죠. 자, 그래서 상간오지 등 당일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의 양해를 구한 후에 조치한다. 4번 지점에 도착한 물품은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답은 3번. 11번 운송장 부착 요령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운송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잘 눌러서 부착한다. 맞고. 2번 운송장은 물품의 정중앙 상단. 자, 우리 보통 택배 물건 어떻게 오는지 보세요. 택배 물건 있으면 운송장은 물품의 정중앙 상단에 뚜렷하게 보이도록 부착하죠. 3번 물품의 정중앙 상단에 부착이 어려운 경우 최대한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합니다. 4번 박스 모서리나 후면 측면 아무 곳이나, 이 틀렸죠. 아무 곳이나. 답 4번. 12번 한국공업규격에 의한 분류 중 크레인을 갖추고 작업하는 특별장비차, 이게 뭐죠? 이게 트럭 크레인입니다. 트럭 크레인. 크레인을 갖추고 작업하는 특별장비차를 트럭 크레인이라고 한다. 답 2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화물의 인수 거절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1번 현금, 유가증권, 예금, 통장, 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한 물건. 자, 고객이 휴대할 수 있죠. 그럼 얘가 고객이 휴대하도록 해야 되죠. 인수 거절 가능합니다. 1번 답. 2번 특수한 관리를 요하지 않고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이 가능한 물건, 인수 거절 안 되죠. 3번 운송이 적합하도록 포장할 것을 사업자가 요청한 내용대로 고객이 이행한 물건, 인수 거절 안 됩니다. 4번 위험성이 없고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물건, 인수 거절 안 되죠. 답 1번입니다. 14번 EDI. 자, EDI가요. 우리 영어로 해볼까요?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자, 이거 영어 싫어하시는 분은 자, 없던 걸로 합시다. 이게 뭐냐면 전자문서 교환입니다. 전자문서 교환. EDI.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경우에 이용될 수 있는 운송장입니다. 뭐죠? 전자교환 문서니까 이게 스티커로 발부가 되잖아요. 스티커형 운송장.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포장의 기능이 아닌 것입니다. 포장하면 편리하죠. 그리고 내용물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상품성이 있겠죠. 근데 판매성, 이게 틀렸어요. 판매성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판매를 촉진하는 성질을 가진다. 판매를 촉진하는 성질은 가져도 판매성은 아닙니다. 답은 4번. 세 번째 과목 안전운행 총 25문항입니다. 1번 정지시력이 40분의 20인 사람이 정상시력을 가진 사람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정지시력이 40분의 20이다. 그러면 자, 이거는요, 정상시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2배의 큰 글자입니다. 정지시력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시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2배의 큰 글자를 제시해야 정상시력을 가진 사람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1번의 답 4번. 2번 교통사고 요인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차량 요인이 있고 도로 환경 요인이 있고 인적 요인이 있죠. 단속 요인은 아닙니다. 3번 정상시력을 가진 사람의 시야 범위입니다. 시야 범위는 약 180도에서 200도. 답 4번. 4번 교통사고의 직접적 요인이 아닌 것입니다. 1번 긴급상황 대처 능력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 직접적 요인 맞습니다. 2번 위험인지가 지연되었다. 직접적 요인 맞고 3번 무리한 운행계획. 무리한 운행계획은요, 이것은 간접적 요인이에요. 그리고 사고 직전 법규 위반. 다 직접적 요인입니다. 사고의 직접적 요인이 되겠고 무리한 운행계획. 우리 운행계획이 무리하다고 반드시 사고가 나는 건 아니죠. 이것은 간접적 요인입니다. 답 3번. 5번 고령 운전자. 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운전 태도입니다. 1번 고령자의 운전은 젊은 층에 비해서 과속을 하지 않죠. 2번 고령자의 운전은 젊은 층에 비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립니다. 3번 고령자 운전은 젊은 층에 비하여 반사신경 둔하죠. 4번 고령자의 운전은 젊은 층에 비하여 신중합니다. 신중하다. 답은 4번. 6번 차량의 무게를 지탱하여 차체가 직접 차축에 얹히지 않도록 하는 장치. 이걸 현가장치라 그러죠. 답은 3번입니다. 7번 타이어 마모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차의 속도가 빠를수록 타이어 마모량은 커집니다. 2번 공기압이 규정 압력보다 낮으면 마모가 빨라집니다. 3번 하중이 커지면 마모량도 커집니다. 그래서 하중과 마모량은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하중이 커지면 마모량도 커진다. 4번 커브길의 활각이 클수록 타이어 마모가 많아집니다. 답은 3번. 8번 타이어의 공기압 점검은 자동차의 일상 점검 장치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자, 이것은요, 어디에 해당하죠? 요거는 자동차의 일상 점검이죠. 자동차의 일상 점검입니다. 그리고 일상 점검이고 이건 주행 장치에 관련되는 거죠. 그렇죠? 일상 점검에서 주행 장치. 답은 4번입니다. 9번 세시 개통 고장 중 제동 시 차량 쏠림 현상 발생하는 경우인데 점검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1번 브레이크 에어 및 오일 파이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좌우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 및 드럼 손상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3번 클러치 스위치, 이건 아니죠. 4번 좌우 타이어 공기압 점검. 자, 차량이 한쪽으로 쏠릴 때는 브레이크 에어, 오일 파이프, 그 다음에 좌우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 그 드럼 손상, 그리고 좌우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 3번. 10번 혹한기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 조치 방법이 아닌 겁니다. 시동이 꺼지는 것은요, 공기가 있거나 또는 수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에어백이 수분. 자, 근데 4번에 엔진 오일 및 필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엔진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엔진 오일 및 필터 상태를 점검하는 이유는 엔진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4번. 11번 길어깨, 갓길이라고 부르죠. 길어깨에 대한 설명,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1번 길어깨가 토사나 자갈 잔디로 된 것보다 포장된 노면이 더 안전해요. 2번
일반적으로 길 어깨의 폭이 넓을수록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 3번 차도와 길 어깨를 구획하는 노면 표시. 자, 우리 노면 표시하면 그러면 교통사고는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킵니다. 답 3번. 4번 길 어깨는 고장 차량을 주행차로 밖으로 이동 또는 대피시키는 장소로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12번 중앙분리대의 주된 기능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1번 충돌 차량의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을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필요에 따라서 유턴 방지를 기능도 합니다. 3번 추돌 사고. 추돌이 뭐예요? 추돌. 추돌이란 말은 뒷차가 앞차를 받는 거죠. 부딪히는 거. 뒷차가 앞차를 부딪히는 사고를 추돌사고라 그러는데 중앙분리대하고 추돌사고는 관련이 없죠. 답 3번. 4번 상하차도 교통분리의 역할을 합니다. 13번 운전자가 같은 차로상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상 1m 높이에서 그 차로의 중앙에 있는 높이 15cm의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그 차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뭐라 부르죠? 이것을 정지시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시거라는 말은 운전자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 운전자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시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정지시거입니다. 정지시거. 운전자가 같은 차로상에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입니다. 차로 중심선상 1m 높이에서 그 차로 중앙에 있는 높이 15cm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차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 이것을 정지시거라고 한다. 14번 방어운전의 요령, 가장 적절한 겁니다. 1번 뒤에서 다른 차가 접근해 올 경우에는 빠르게 가속. 틀렸죠? 속도를 낮춰야죠. 2번 차량이 많을 때는 속도를 가속한다. 이것도 틀렸죠?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는요, 속도를 가속하는 게 아니고 차량이 많을 때는 법정 한도 내에서 다른 차량과 같은 속도죠. 차량이 많을 때는 다른 차량과 같은 속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대형차를 뒤따를 때는 신속히 앞지르기. 그렇지 않습니다. 신속히 앞지르기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다른 차량이 끼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과 거리를 두고 주행하도록 합니다. 답은 4번. 15번 입체교차로. 입체교차로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입니다. 입체교차로는 교통 흐름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기능을 해요. 공간적 분리입니다. 답은 4번. 16번 커브길의 안전한 진입, 진행, 진출 방법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야간 전조등을 사용하여 내 차의 존재를 사전에 경고한다. 맞고 2번 진입하기 전에 감속하죠. 그 다음에 빠르게 진입, 서서히 진출. 요거 틀렸죠. 빠르게 진출하고 서서히 자 진입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슬로우 인, 천천히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패스트 아웃, 빠르게 나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영어 싫어하시는 분은 무시하세요. 빠르게 진입이 아니고 서서히 진입, 서서히 진입하고 빠르게 진출한다, 나간다, 이 말이에요. 4번 커브의 경사도나 도로폭 등을 미리 확인합니다. 답은 3번. 17번 다음은 여름철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길고속운전은 수막 현상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을 소환하죠. 맞고 2번 습도 상승으로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난폭운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3번 자 빗길, 자 이게 오타났네요. 빛이 하나 지워주세요. 빗길 미끄럼 예방 등을 위해 타이어 트레드홈 깊이는 1.0mm가 아니고 1.6입니다. 1.6mm 이상을 유지합니다. 4번 수막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빗길은 빙판길처럼 미끄럽죠. 답은 3번입니다.
18번 과마모된 타이어는 빗길에서 잘 미끄러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면과 맞닿는 트레드 홈 깊이, 자 트레드 홈 깊이는 얼마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까? 자, 이거 아까 문제 풀어봤죠? 1.6mm. 아까 17번 문제하고 논리가 똑같죠? 자, 빗길 미끄럼 예방 등을 위해서 타이어 트레이드 홈 깊이는 1.6mm 이상. 1.6mm입니다. 자, 18번도 마찬가지. 자, 17번, 18번은 같은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19번 실전 방어 운전의 방법이 아닌 것. 1번 운전자는 앞차의 전방까지 시야를 멀리 둡니다. 그리고 2번, 자 2번 같은 문제 틀리면 안 되겠죠. 일기예보나 기상변에 신경 써야죠. 신경 쓰지 않는 거 틀렸습니다. 3번 뒷차의 움직임을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4번 교통신호가 바뀐다고 해서 무작정 출발하지 말고 주위 자동차의 움직임을 관찰한 후 진행한다. 답은 2번. 20번 암수능. 암수능이란 말은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밝은 조건에서 어두운 조건,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 그래서 밝은 조건에서 어두운 조건으로 변할 때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암수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대양차의 전조등 빛이 눈에 비추면 일시적으로 시력의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현혹 현상이라 그래요. 현혹 현상. 2번 어두운 조건에서 밝은 조건으로 변할 때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이걸 명수능이라고 합니다. 명수능. 자, 3번이 밝은 조건에서 어두운 조건으로 변할 때 암수능. 그 다음에 4번 정지 상태에서 한 물체에 눈을 고정시킨 자세로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좌우의 범위. 이것이 바로 시야입니다. 시야. 21번 핸드 브레이크의 기능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레버를 당기면 와이어에 의해 좌우 뒷바퀴 고정이죠. 뒷바퀴 고정 맞고. 2번 주차 또는 정차시킬 때 사용하는 제동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운전석에서 손으로 작동시키는 제동장치 맞고. 4번 레버를 당기면 와이어에 의해서 뒷바퀴입니다. 앞뒤 아니죠. 앞뒤가 아니고 뒤에 좌우 바퀴가 모두 고정돼요. 답은 4번. 22번 엔진의 이상음이나 선회 시 조향장치의 이상음으로 판단하는 점검 방법. 음이 들리죠. 소리입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은 청각이죠. 답은 4번. 23번 다음 중 속도의 착각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경우는 빠르게 느껴지죠. 1번 맞고. 2번 좁은 시야에서는 보다 느리게 아니죠. 보다 빠르게입니다. 좁은 시야에서는 보다 빠르게 느껴진다. 답 2번. 3번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는 경우는 느리게 느껴지고요. 4번에 먼 곳에 있는 것은 느리게 느껴집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교통사고의 중간적 요인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1번 운전자 심신상실 중간적 요인, 운전자 지능, 불량한 운전 태도 모두 교통사고의 중간적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적 요인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죠. 근데 4번 보세요. 운전 전 점검 습관의 결여. 이거 좀 애매하죠. 애매한데 운전 전 점검 습관의 결여는 간접적 요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25번 운전석에 있는 핸들의 앞바퀴 방향을 틀어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장치. 이것을 조향 장치라고 그래요. 조절한다. 방향을 조절한다. 조향 장치. 답 4번입니다. 네 번째 과목 운송 서비스. 1번 고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과거 경험, 개인적인 성격이나 환경적 요인, 구전, 말로 전해지는 의사소통. 근데 국제금융정세, 이거는 고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닙니다. 1번의 답 4번. 2번 로지스틱스 회사. 자, 로지스틱스를 번역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물류라고 번역하죠. 물류회사입니다. 물류회사에서 고객 만족을
위한 수요 창출에 누구보다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일선 근무자. 일선이란 말은 우리 맨 앞에 있는 근무자를 말하죠. 이건 누굽니까? 운전자죠. 운전자. 답 3번입니다. 3번 담배 꽁초의 처리 방법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우리 담배 피고 담배 꽁초 화장실 변기에 버리면 안 되죠. 바닥에 버리면 안 됩니다. 발로 밟아버리면 안 됩니다. 차창 밖으로 버리지 않지요. 3번 답이네요. 그리고 꽁초를 손가락으로 튕겨 버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4번 물품을 하역하는 작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비가 아닌 것입니다. 자, 먼저 컨베이어 맞고 3번의 지게차, 4번의 크레인. 레카차가 아니죠. 레카차는 견인차 아닙니까? 견인차. 차량을 견인하는 차가 레카차입니다. 답은 2번. 5번 물류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객 서비스 수준의 결정 기준. 이거는요, 고객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답은 4번. 고객이 왕입니다. 고객이 왕. 고객 지향적. 6번 일반적인 물류의 발전 과정. 물류의 발전 과정은 자, 1단계가 뭐죠? 이게 자사물류죠. 자사물류. 그 다음에 2단계가 이것이 물류자회사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제3자 물류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저희가 답을 3번이라고 그랬나요?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제4자 물류. 제4자 물류에서 1번 보세요. 화주가 직접 물류를 처리한다. 이것은 제1자 물류라고 합니다. 제1자 물류. 거리가 먼 거니까 1번이 답이고요. 2번 제3자 물류의 기능에 컨설팅 업무를 추가한 거죠. 추가했다. 이걸 추가했단 말이죠. 그리고 3번 공급사설의 모든 활동과 계획관리를 전담합니다. 4번 광범위한 공급사설의 조직을 관리하죠. 따라서 거리가 먼 것은 1번. 8번 화물 자동차 운송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서 총 주행거리에 대해서 화물을 싣고 운행한 거리의 비율.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총 주행거리분의 화물을 싣고 운행한 거리의 비율. 이게 뭐죠? 이게 실차율이라 불러요. 실차율.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9번 물류 코스트의 상승. 자, 코스트란 말은 비용을 말합니다. 물류 비용이 올라가는 이유, 가장 관계 깊은 것. 자, 무슨 말일까요? 물류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빈도는 높고 그 양은 적고, 그죠? 고빈도 소량 수송 체계. 답 2번입니다. 10번 신속하고 민첩한 체계를 통하여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 효율성을 실현하고 그 성과를 생산자, 유통관계자, 소비자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물류 서비스 기법입니다. 자, 신속이란 말이 나왔죠? 자, 신속 대응입니다. 신속 대응. 답은 3번입니다. 11번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범지구 측이 시스템, GPS입니다. 자, GPS 도입 효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1번 운송 차량의 추적 시스템을 완벽하게 관리 및 통제할 수 있고요. 2번 대도시의 교통혼잡 시 차량에서 행선지 지도와 도로 사정 파악이 가능합니다. 3번 밤에 운행하는 운송 차량은 추적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없다 아니고 있답니다. 답은 3번. 4번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사전 대비를 통해 재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12번 다음 중 고객을 응대하는 마음가짐의 자세 적합한 겁니다. 항상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고객이 호감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러면 안 되죠. 누구 입장입니까? 고객 입장.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답 3번. 3번이 아니죠. 적합한 거니까 3번도 틀렸네.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사명감을 가진다. 4번이 답입니다. 13번 다음 중 자동차를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조치해야 될 사항 틀린 것입니다.
1번 어떠한 사고라도 임의 처리가 불가하여 사고 발생 경위를 육하원칙에 의거 거짓 없이 회사에 즉시 보고 회사 보고해야 됩니다. 2번 부상자 구호 조치 및 현장 조치 후속 사고 예방 그렇습니다. 3번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지 말고 상대방과 시비를 가리거나 합의 이게 틀렸죠. 상대방과 시비를 가리거나 합의하도록 한다 틀렸습니다. 회사에 신고한다. 회사에 신고 보고를 하고 그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죠. 답 3번. 4번 사고로 인한 행정처분 등은 임의 처리가 불가합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처리합니다. 틀린 것은 3번. 14번 다음 중 물류 보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보관은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간격을 조정합니다. 2번 보관은 경제활동의 안정과 촉진을 도모하고 3번 보관은 물품을 저장 관리하는데 보관이 경제적 이익 극대화는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15번 화물 취급에 대한 고객 불만 사항이 아닌 겁니다. 그럼 화물 취급에 대한 고객 불만이란 말은 화물을 소홀히 처리하기 때문에 고객이 불만이 생겼단 말이죠. 화물을 발로 차고 파손되고 던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3번 보겠습니다. 단정치 못한 용모 복장과 불친절한 언행으로 대한다. 이건 뭐죠? 요것도 고객 불만 사항은 맞는데 무엇에 대한 거죠? 요거는 불친절에 대한 고객 불만 사항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에요. 자, 우리 문제 푸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